아니 요즘 인간 간다요가 왜 이렇게 좀 강한 주제로 뜬금포로 이런 주제를 잡았느냐. 요즘 솔직한 얘기로 이거 인정하고 가야 돼요. 아니 탄핵이 무슨 유행이냐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만 하면 탄핵이야.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절찬 판매 중. 가나 반갑습니다. 간청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국가별 탄핵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센 주제로 잡았느냐,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아마 표명하실 거예요. 아니 요즘 인간 간다요가 왜 이렇게 좀 강한 주제로 뜬금포로 이런 주제를 잡았느냐. 요즘 솔직한 얘기로 이거 인정하고 가야 돼요. 아니 탄핵이 무슨 유행이냐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만 하면 탄핵이야. 박근혜 정부 탄핵됐죠. 그 다음 문재인 정권 내내 탄핵 얘기 나왔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섰죠. 윤석열 정부 들어선 지 지금 몇 달 지났습니까? 이제 반년 정도 지났는데 반년 내내 탄핵이에요. 또 뭐만 하면 탄핵이야. 뭐만 하면 계속 유튜브 댓글이든 어디 커뮤니티 글들이든 허구한 날 탄핵이에요. 이제 무슨 탄핵이 뭐 유행도 아니고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탄핵 얘기를, 저도 사실 정치 얘기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 아시죠? 우리 또 간청단 분들이 그 누구보다 인간 간다요가 이런 국내 정치 얘기 관련된 얘기는 전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를 그 누구보다 더 잘하실 겁니다. 저도 하고 싶지 않은데 별로 탄핵 무새들이 너무 많아. 이 양쪽에 다 있어. 이제 처음에 박근혜 정부 탄핵된 이후에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반발심 때문에 한쪽에만 있었다 치자고요.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수는 아니었고, 제가 볼 때는 뭐 적당히 뭐 특정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뭐 그랬다고 치자고, 새 정부 또 들어서자마자 또 탄핵 무새야. 뭐 하는 거야 이게.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탄핵이 무슨 애들 장난처럼 지 맘에 안 들고 뭐 조금 잘못하면 탄핵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전 세계 대통령 다 탄핵당해야 돼. 100% 잘하는 대통령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도 어디 있었어요? 내 맘에 아무리 안 들어도 어떤 정당의 어떤 대통령이든 누가 당선이 됐든 간에 짜증나더라도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 뭐만 하면 좀 맘에 안 들고 조금 잘못하는 것 같으면 다 탄핵하라고. 많이 잘못을 했든 뭐든 간에 적당히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만 하면 탄핵해야 돼. 윤석열은 탄핵당해야 된다. 문재인은 탄핵당해야 된다. 핏대 높이고서 당연히 탄핵당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런 인간들 다 정신병 환자야. 빨리 병원 가보세요. 국가와 사회와 본인의 어떤 정신적인 건강과 주변인과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빨리 병원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진짜로. 빨리 가면 좋아. 늦게 가면 더 골치 아파져요. 치료 잘 안 됩니다. 그거 진짜 그 본인들의 인생을 위해서 제가 조언하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제가 이런 말 하면은 내가 이제 같다고 하면은 동조해줄 애들도 여기 몇 명 있겠지 하면서 장난하냐 뭐 그러면서 물음표 날리고 이제 그러면서 채팅창 막 눈치 본단 말이야. 왜 아무도 없어 여기는? 아니 뭐 유튜브 뭐 연합뉴스 YTN 요런데 댓글 가면은 내가 조금 어그로 몇 개 끌면은 딱 어그로 끌리고 이제 그런데 아니 여기는 왜 없지? 요런 분들 진짜 많습니다. 여기는 여기가 뭐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여기는 100만 채널을 제물로 바치고 만들어진 채널이야. 어떻게 만들어진 채널인데 말도 안 되는 시정접배 같은 그런 걸 원하고 있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제 채널은 수년간 내가 일구어낸 방이야. 진짜로. 우리 간청단들은 요런 탄핵 정도의 국내 정치 요소가 담겨있는 이런 정도 얘기를 해도 채팅창 분탕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이제 관리가 될 수준까지 왔다라고 인간간다요가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오늘 가능한 것이다. 우리 간청단 여러분과 우리 인간간다요 자축을 해야 됩니다. 박수. 나도 그거 뭐 의혹이 많고 그런 거 나도 알고 있어요. 그건 수사 결과가 나오든 뭐 어떻게 되든 아니면 정권에서 뭐 입막음을 시키든 권력을 이용해서 하든 언젠가 나중 가서 밝혀지고 나서 돼야 될 일이지 그걸 지금 얘기한다고 뭐가 되냐? 뭔가 의혹이 있겠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든 이재명 씨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누구든 다 있겠죠. 의혹이 다 있겠지. 근데 그게 좀 깐다고 다 까지냐고. 그게 여기서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어. 언젠가 밝혀지겠죠. 밝혀지길 바라고 저도.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뭐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뭐 아시죠? 누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고 이런 건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알 거 아니야. 그죠? 자, 2016년 12월 9일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2017년 4월 12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이제 선고가 되죠. 파면을 결정합니다. 헌재가. 굉장히 복잡해요. 사실 탄핵 절차가 복잡한데 이거를 좀 쉽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첫째로.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우리가 임하는 국민으로서의 자세도 우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다른 나라도 탄핵 있잖아요. 트럼프도 탄핵을 당했었어요. 근데 부결됩니다. 탄핵안이 만들어져서 상정이 되고 하원에서 오케이가 됐어도 상원에 올라가서 또 부결되고, 이런 나라마다 탄핵 절차가 다 다릅니다. 실제로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 당하기 직전에 하야를 했던 적도 있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탄핵을
당했다가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오히려 취소가 된 대통령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탄핵을 당한 대통령도 실제 있어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바로 보고 탄핵이라고 하는 게 절대로 쉽게 결정돼서도 안 되고 함부로 나불거려서도 안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우리가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탄핵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장담컨대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작년 2022년에 당선돼가지고 이제 들어섰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섰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들어섰는데도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뭔 얘기 나와요? 탄핵 얘기 나와요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섰으면 안 그랬을 것 같죠? 똑같습니다. 장담컨대. 탄핵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뭐만 하면 탄핵이야 이제. 뭐만 하면 지 맘이 안 들면 탄핵이고. 뭐 하는 짓이에요? 나라 꼴 개판 났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오늘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그 특정 정권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그 시각과 정치적인 어떤 그 판단, 성향 이런 거는 본인들 그 집구석에 장롱 하나씩 있잖아요. 장롱 안에 들어가셔서 혼자 하시고 그럼 또 그러시겠죠? 아니 지가 정치 얘기 꺼내놓고 정치 얘기하면 또 한다. 맞아요. 나는 이제 유튜브 채널의 주인장으로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너는 아니야. 네 채널에서 라이브 켜서 하도록 해. 아시겠죠? 예. 자, 오늘의 주제가 뭐냐? 국가별 탄핵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시민교육이 너무너무 안 되어 있어요. 진짜. 요즘 중고등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민주시민교육이 뭐냐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정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정당이 뭐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비디오 틀어준대요. CD 넣어가지고 뭐 영상 켜가지고 유튜브에서 뭐 선관위 영상이나 하나만 하죠. 그나마 하는 게 어디냐. 간다요 또래만 해도 학창시절에 아예 저런 거 듣도 보도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민주주의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민주주의는 그냥 투표하는 거, 대통령 뽑히고 국회의원 뽑고 걔네가 국회 가서 이제 정치꾼질하고 그런 정도로만 그냥 알고 있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가 있는 국가는요 전 국민이 정치제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의무교육 과정에 자세하게 가르치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뭐 삼권분립이고 뭐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삼권분립 뭐 국회가 뭐고 삼권분립이 뭐고 뭐 이런 거 이제 뭐 시험 봐야 되니까 외우기 바쁘고 디테일하게 민주시민으로서 뭘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지를 안 알려줘요. 허황된 얘기만 해. 좀 뻔한 얘기나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투표를 하는 행위, 내가 투표를 해가지고 내 대리자가 저 국회나 대통령이 돼가지고 앉아있는 거 그것도 핵심이긴 하겠지만 더더욱 핵심이 뭐냐면은 그 인간들을 잘 뽑을 수 있는 머리입니다. 능지예요. 능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를 뽑을 수 있는 어떤 눈과 현명함과 능지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5,100만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전부 다 현명할 수 있느냐. 그 말이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제도예요. 저게 너무나 어려운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라는 게 정말 힘든 제도예요.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하고 피곤하고 토론과 토의가 계속 반복되고 굉장히 좀 시끄러운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제도가 민주주의 제도예요. 그걸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자 어찌됐든 이런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현명해야 된다 국민들이. 아니면 그 현명함의 기준이 좀 모호하잖아요. 주관적이고 굉장히 좋다 이거야. 최소한 탄핵무새는 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앵무새처럼 뭐만 하면 탄핵거리고 대가리에 든 게 탄핵밖에 없고 본 게 탄핵밖에 없고 뭐 하는 짓거리야 그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우선 대한민국 탄핵 절차가 뭐냐. 간다요는 살면서 2번 봤어요. 탄핵을. 살면서 2번 본 것도 참 신기하네.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하려고요 탄핵하려고 하면서 그 안을 만들어요. 그 종이 쪼가리를 만들어. 그리고 국회에 상정이 돼요. 그럼 거기 있죠. 거기 본회의장. 뉴스에서 자주 봤죠. 저기서 이제 국회의장 아저씨가 몇 명 이상이 뭐 탄핵안을 이제 오케이를 했고 올렸다. 그게 되면 이제 땅땅땅을 치면서 탄핵소추안 상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투표 결과가 이제 가결 찬성 조건이 이제 충족되면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서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우리 이모랑 삼촌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판단을 해서 그다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국회에서 가결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기서 오프콜스가 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자 재적 의원과 재석 의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민주시민교육을 학교에서 우리가 간다요 또래만
위반해도 의무가 아니었거든요. 아마 지금 중고등학생들은 이거를 배울 겁니다. 근데 간다요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이걸 그렇게 디테일하게 배운 적이 없어요. 제적이 뭐냐? 현재 국회의원 수입니다. 국회의원이 총 몇 명이야 우리나라가? 300명이죠? 300명이 지금 선거법 위반 안 해가지고 한 명도 의원직 박탈을 안 당했어. 그럼 제적의원 몇 명이에요? 300명이지. 근데 선거법 위반을 해가지고 5명이 나가리 됐어. 그럼 몇 명이야 제적의원이? 295명인 겁니다. 재석은 뭐냐? 저기 앉아있는 인간들. 법안을 통과시키든 뭘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그날 저기 앉아있는 인간들 있죠. 앉아있는 인간들의 머릿수가 재석의원이에요. 안 앉아있는 인간들도 가끔 있어요. 아무튼 이제 참석한 인간들이 재석의원이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거법 위반을 아무도 안 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다 대가리 살아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300명 중 15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재석의원으로 있어야 돼요. 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당일에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탄핵안 표결을 하는 날 출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300명 중 150명 이상 찬성하는 게 둘째로 두고 일단은 300명 중 200명이 앉아야 돼 그날. 그리고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 찬성 필요하댔죠. 만약에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딱 201명만 참석을 한 거예요. 201명 중에 15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거야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머릿수로. 저런 기준을 충족을 한 다음에 가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는 거죠. 탄핵소추 결정의 과정이 시작된 겁니다. 국회에서 가결을 국회의장이 땅땅땅 때렸어요. 그 순간 이제 헌법재판소로 탄핵안이 발송됩니다. 발송되는 순간 탄핵의 당사자는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그 순간 대통령의 권한의 행사가 모두 정지되는 겁니다. 이제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왔잖아. 박근혜 대통령도. 아시죠? 저거 땅땅땅 치자마자 이제 밖으로 안 나와요. 그 양반이. 권한 행사가 정지돼서 그래요. 그리고 이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됐잖아요. 이 정지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판결을 해야 돼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총 9명이에요. 그럼 이 9명 중에 이제 과반 이상만 탄핵 찬성하면 이제 탄핵되는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조금 어렵습니다. 탄핵이. 치킨 반반 마냥 반반 나오거나 애매하면은 안 돼요. 그게 탄핵이. 9명 중 6명이니까 꽤 까다로운 거예요. 정당성이 더 부여돼야 되니까 단순한 과반 제도로만 하면은 조금 얼마나 좀 복잡해지겠어요. 단순하게 무슨 9명 중 5명만 찬성했으면 끝! 이러면은 조금 반반으로 나뉘니까 피곤해지죠. 우리나라가 탄핵 절차를 국회에서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까지 했던 게 2번이죠. 딱 저 2분. 2번밖에 없어요. 2번. 물론 국회에서 가결된 건 둘 다 똑같은데 한 명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탄핵이 안 되죠. 한 명은 됐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2번 있다고 봐야죠. 어찌됐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거는. 어찌됐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삼권 분립이 있죠. 이거 초등학생 때 배우는 거예요. 삼권 분립이 뭐예요? 정부와 국회와 법원이 서로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개 거지같이 굴러가거나 문제가 있다 싶으면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국회의원 정치꾼이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또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이 돼야만 실제로 탄핵이 되는 것이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나라 정도면은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로 탄핵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미국은 하원 상원 통과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어떤 그 권한 자체가 굉장히 막강해요. 미국은 따로 뭐 심사하고 뭐 그게 아니야. 여기는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도면은 삼권 분립대로 정부가 문제가 있는 거를 국회에서 견제를 한 거를 또 한 번 법원에서 판단까지 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서 탄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구조 방금 뭐라고 했어? 정부가 문제를 일으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시키면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헌법재판소, 법원까지, 사법부까지 간다. 이게 뭘 담고 있는 거냐? 국민들의 다수가 실제로 탄핵을 원하냐 원하지 않느냐 그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냐 없냐까지 한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원한다고만 탄핵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국민들이 포퓰리즘에 다 눈깔이 뒤집어졌어요. 5,100만 국민들 전부가 포퓰리즘에 미쳐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국가가 됐다고 칩시다. 그거대로 나라 이끌면은 나라
깎고라지 어떻게 되겠어요? 법도 따져봐야 되고 따져보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더라도 국민들이 무작정 원하는 대로만 해선 안 됩니다. 그걸 견제해야 돼요. 개판 나는 거야. 개판.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2월 24일에 이런 멘트를 칩니다. 간다요 중1 때예요. 간다요 중1에 올라갈 때다야. 초등학교 이제 졸업식 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네. 굉장히 저도 어릴 때인데. 2004년 2월 24일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 라는 멘트를 해요. 이거 실제 팩트입니다 이거. 물론 어떤 좀 위반한 멘트인 거는 누가 봐도 아마 좀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이제 좀 정치 얘기가 조금 나와야 되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였던 노무현 후보 때 원래 새천년 민주당 후보였어요. 민주당 후보였다고. 근데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갑자기 신당이 창당됩니다.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열린우리당이 창당되고 근데 창당이 된 건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여당이 반반이 된 거죠. 노무현 대통령도 당시 어느 정도 동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에 있던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야. 왜냐면 자기들이 여당으로서 저 대통령과 이제 좀 사바사바 해가지고 좀 자기들이 다음 당선도 되고 호남에서 출마하면 더 잘 되잖아요. 원래 국회의원이 저 당이 여러 가지 좀 그런 자기들이 이제 헤쳐먹을 그런 계획을 쫙 세워놨는데 당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아까 이래버린 거예요. 아 그딴 거 없다. 난 그딴 거 모르겠고 아우 싫고 짜증나고 아우 그딴 거 됐어. 난 열린우리당을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난 이제 그런 정치 없는 그런 정당 이제 나 지지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 원래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당시 여당이 아닌 야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원래는 여당이었지만 이제 여당이 아니게 된 민주당이 힘을 합합니다. 그리고 탄핵안이 가결돼요. 그렇게 가결된 거예요 이게. 명분이 뭐냐?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아까 얘기한 그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솔직히 맞기는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게 탄핵까지 갈 만한 사안인가? 탄핵까지 갈 사안이 맞는가에 대해서 이제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탄핵에 대해서 소추안이 가결이 됐으니까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이제 그 양반들이 판단을 하겠죠. 헌법재판관들이 그죠? 근데 이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한 명은 탄핵안 가결되자마자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탄핵 반대 시위를 냈고 한 명은 탄핵안 가결되기 전부터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시위가 일어났고 너무 상황이 반대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상식적인 선에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게 또 저 두 번밖에 없고 우리나라 역사상 또 그 둘을 비교할 수밖에 없고 또 둘의 상황이 또 많이 다르고 굉장히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어요. 자 탄핵안이 가결됩니다. 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요. 넘어가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탄핵 반대 시위가 일어납니다. 뭐 좋아요. 국회의 다수석 한나라당과 당시 민주당 원래는 여당이었지만 야당이 된 그 민주당이 힘을 합해서 다수석이 됐으니 뭐 할 수는 있어요. 탄핵안을 가결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재적 의원과 재석 의원 몇 명 이상이 뭐 참여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결된 게 2004년 3월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2004년 3월에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탄핵 반대 시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2004년 3월에 가결을 시켰냐면은 2004년 4월에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당선된 노무현 후보 그 이후 노무현 대통령 그 양반의 지지율이 꽤 괜찮았어요. 그 괜찮은 지지율을 가진 사람이 열린우리당을 콕 집어서 이제 지지 표명을 하고 그러니까 될 것 같은 거야. 열린우리당이 너무나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것 같고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계산을 했겠죠 저 양반들도. 원래 여당이었지만 야당이든 민주당도 그런 계산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탄핵을 한 겁니다 사실은. 빼박이에요 저거는. 명분은 뭐 국가의 뭐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했다 뭐 주댕 이런 뭐 뭔들 말 못합니까?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한 거죠. 실제로 이제 17대 국회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탄핵안이 가결된 건 그럼 16대 국회네요. 그죠? 2000년 4월에 투표했던 16대 국회 때 의석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한나라당이 133석, 새천년 민주당 DJ 때죠. 김대중 정부 때 115석입니다. 자민련 아세요? 자민련? 이거 지금 10대 20대는 잘 모를 수도 있어. 그 JP 알아? JP? 김종필 씨라고 있어. 1, 2년 전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JP가 이끌던 당이 있어. 그리고 소수정당이나 무소속이 8석. 16대 국회 때는 국회의원은 전체 그 의원 수가 273명이었어요. 지금은 300명이잖아요. 그때는 좀 적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늘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개털면 이유는 무슨 이유야. 지들 대가리 수 늘리려고 한 거지. 이게 이제 바뀌어요. 17대 국회가 열리잖아요. 17대 국회 가니까 한나라당이 121석, 열린우리당이 152석이 됩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너네들 지지 안 해 싹
다 얘네만 지지할 거야라는 국민들의 판단이었던 거예요. 국민들이 솔직히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원래는 뿌리는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근데도 진짜 대통령의 얼굴을 보고 대통령이 탄핵되면 안 된다라는 걸 판단하고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힘을 실어줬다고 봐야 되는 거죠. 원래 힘을 실었던 게 민주당인 건데 이제 얘네는 여당이 아니구나. 여기가 여당이구나. 열린우리당이. 그러면서 이제 혼자서 152석이 됩니다. 비례대표까지 포함해가지고. 당시 한나라당은 그렇다 쳐도 새천년 민주당의 입장에서 그 정치꾼들이 계산을 잘못한 거죠. 탄핵안이 2004년 3월에 가결이 되면 한 달 있을 총선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을 지지를 안 하고 우리 새천년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더 많이 지지하겠지라는 굉장히 단순한 생각. 인터넷이 이제 꽤 많이 보급되고 있었던 2004년 4월에 2002, 2003, 2004년만 해도 인터넷이 꽤 많이 보급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국민들이 그 이전처럼 등신같이 뉴스만 보고 판단할 것이다. 정치꾼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어차피 저 국민들이란 인간들은 헤드라인만 본다. 별 판단도 안 하고 머리가 빠가들려서 느낌적으로 딱 뭔가 거북하고 뭔가 잘못한 것 같다 싶으면 그냥 괜히 싫어하고 어차피 그 인간들은 그래 왔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 당연히 계산이 이상할 게 없는 겁니다. 당시에 총선이 한 달 정도 남았네. 이제 몇 달 안 남았어. 빨리 대통령이 저 특정 정당 열린우리당 지지하는 저거를 빨리 막아야 된다. 탄핵안 가결시키고 헌재 가가지고 안 되더라도 뭔가 저 사람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낮은 수준의 국민들이니까 이 인간들을 선동하자 이런 방식으로 라고 당시 정치꾼들이 판단을 했던 거죠. 되도 않는 소리죠. 사실은 국민들이 그렇게 무식하진 않잖아요. 결국에 이제 다음 총선에서 이제 개박살이 나죠. 간다해가 노무현 정부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노무현 정부는 당연히 탄핵이 안 됐을 것이고 국민들이 당연히 노무현 정부를 좋아하는 게 당연하고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정치꾼들이 국민의 뜻을 잘 몰랐던 거예요. 당시는.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이제는 정치꾼들도 머리가 좋아졌더라고요. 20대 국회에서 당시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20대 국회가 시작됐을 때 새누리당이에요. 이제 한나라당이 아니라 이름이 바뀌죠. 새누리당이 122석이었어요. 20대 국회가 저랬단 말이야. 여당 새누리당이 122석,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123석, 안철수당, 국민의당이 38석, 정의당이 6석, 무소속이 11석.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 국회의 의석이 299명이었습니다. 이럴 땐 또 재석 많아. 평소에는 막 한 200몇 명밖에 안 앉아 있어요. 막 200명 막 190명 막 그럴 때도 있어. 이럴 땐 또 카메라 빨 받아야 돼가지고 다 꽉 차 있어요. 아주 연병하고. 저럴 때는 또 풀방이야. 저 때는 풀방. 299명이 앉아있던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결과가 234표가 찬성이 나옵니다. 아까 민주당 몇 석이었다 그랬어요. 국민의 아니 씨발 당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연병하고 새누리당이 몇 명 있다 그랬어. 그리고 민주당은 그래도 민주잖아. 저기는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이제 헷갈려 이제. 저 파란당은 그래도 도찐개찐으로 가잖아요. 저기는 근데 너무 확 바뀌어가지고 헷갈려 막. 이제는 당 이름도 안 놓침. 그렇죠. 찬성이 234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당시에 처음에 의석 20대 국회 시작할 때 의석수 다 합해서 여당 빼고 다 합해도 178석이에요. 근데 찬성이 234표가 나옵니다. 그럼 뭐야 지금? 나머지 탄핵안에 찬성 56표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래서 정치를 얘기를 할 거면 상식적인 부분을 헤아리면서 얘기해야지 의석수가 많아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냥 박근혜 탄핵을 뭐 그냥 제꼈을 것이다 넘겼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탄핵안의 상황 자체가 달랐고 국민들이 애초에 탄핵을 원하고 있었으니 여기 당에 있던 사람들도 다음 총선을 대비해서 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쪽수 싸움만으로 뭐 탄핵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탄핵이 됐니 안 했느니 내 솔직한 얘기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거 더불어민주당이 당시에 과반 이상의 힘을 위력을 이용해서 찬성시켰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만 그냥 세뇌당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제대로 된 기본 소양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알 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꾸 가짜뉴스 퍼뜨리고. 근데 사실 이렇게 299명 중에 찬성을 몇 명 했던 그건 뭐 알 바 아니고요. 노무현 정부 때처럼 탄핵 정국 이후의 투표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1대 총선 결과가 좀 제가 봐도 좀 선 넘긴 한데 뭐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해요. 굉장히 많은 의석 뭐 3분의 2를 차지한 겁니다. 사실상 국회에 3분의 2가 조금 안 되는 거죠. 300석 중에 180석이니까 많이 뭐 지지를 받으신 것도 뭐 국민의 뜻이잖아요. 그거는 뭐 국민들의 뜻이니까 뭐 그거는 뭐 평가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의석수야 뭐 국민의 뜻에 의해서 뭐 결정되는 건데 뭐 가타부터 뭐 만리 정리를 뭐 얘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의석수는 계속 바뀌어요. 22대 총선이 이제 내년인데 내년에 또 바뀔 것이고 23대 총선, 24대 총선
총선 계속 뭐 바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국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의석수는 계속해서 변화해 왔고 대한민국 역사상 특정 당이 엄청나게 선 넘게 다수석이 돼도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게 투쟁을 서로 하는 거고 정치꾼들끼리. 어찌됐든 오늘 탄핵편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왜 탄핵이 됐는가의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가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게 맞기는 맞잖아요. 대놓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우리 윤통께서 최근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알려드릴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당대표 뽑는 거 있어요. 당대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놓고 무대에 올라가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그런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봤어요. 헌법재판소의 2007 헌마 700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대통령의 선거 정치 개입 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더라고요. 이미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이제 판결입니다. 저게. 저 판결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대통령이 정치나 선거에 중립 의무가 있는 거는 맞다. 그러나 대통령도 한 명의 개인이고 그 개인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또 뭐라고 하냐면 그렇다한들 표현의 자유보다 정치적 중립이 더 중요하다. 이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선거가 임박했을 때 국민들이 투표하는 그 선거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는가를 따져봐야 된다. 이게 헌재의 오피셜이에요. 애매모호하죠. 사실 이걸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헌재도 아마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판단하죠? 그건 이제 헌재가 판단해야지 저걸. 아무튼 저거를 이제 누군가가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걸면 이제 헌재에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겠지만 헌재에서 판단하기 전에 요 부분을 좀 따져봐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법률가 출신 아닙니까? 저런 거 다 따지고 행동하시겠죠. 특정 정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실제 정부가 대한민국이랑 국가의 선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전당대회 대통령이 직접 가는 거는 아마 어떤 그런 탄핵 사유가 되거나 정치적 중립이랑은 좀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 헌재 판결을 보면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가가지고 이거 하더라고 이거. 이거 좀 유행처럼 조금 밈인가? 좀 이런 거 좀 좋아하시던데. 뭐 하실 수 있죠 뭐. 자, 근데 여기서 너무 궁금해 자기들. 다른 국가들은 탄핵을 어떻게 할까요?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